칼질해가지고 칼로 다 자르고 맞아요. 몇 장을 겹쳐놓고 한꺼번에 자를 대고 자를 칼로. 대고 쫙 그어야지. 네. 팔에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상호 과장님 사수랑 같이 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여자분이셨는데 진짜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그날 밤이 김책임 생일이었던 것 같아. 예. 생일이요? 너는 방에도 일정한 시간 있으면 가지. 부부싸움 했어요. 약간 이런. 네. 오늘 이거 안 보시죠? 진짜 네, 최고의 인턴을 뽑아볼 차례입니다. 저희 최고의 에피소드를 뽑고 있는데 최고의 에피소드가 곧 오늘은 최고의 인턴이 될 것 같아요. 뭐 최악의 인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본 키워드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국만대. 국만대가 뭘까요? 아, 복만대도 아니고 뭐 국민대도 아니고 뭐 국만대요. 네, 두 번째 놀이동산 인턴. 아, 놀이동산 인턴? 놀이동산에서 일하신 분도 계신가 봐요, 여기. 새롭네. 세 번째 라인. 오, 라인. 라인은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요즘 메신저도 있고 뭐 줄 타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진짜. 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국만대. 국만대가 도대체 뭐예요? 뭐 줄임말인가요? 누구신가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이상원 과장님. 네.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던 인턴 얘기인 건데 네. 그 친구가 이제 배경을 얘기하자면 네. 그 외국에서 거의 많이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진학도 이제 그 인디애나에 있는 뭐 경영학과로 유명한 미국으로 학교에 다니고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갑자기 인턴을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 특이하네요. 친구의 경우라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우리나라에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적인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에서 미숙한 거예요. 자기의 학력 수준에 비해서. 그렇죠, 당연히. 한자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며 뭐 이런 거죠. 말 다 똑바로 잘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반기 채용 있어 공채할 때 이제 면접장에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뿌려 놓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개개인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걸 요약해서 써놓는 장표들이 있었어요. 면접위원들 보시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 작성하다가 네. 우리나라 대학 이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대라고 써야 되는데 네. 국만대라고 잘못 써놓은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 1차, 2차, 3차 정도 아주 되게 꼼꼼한 과정 속에서 이 문서가 잘 만들어졌니 안 만들어졌니를 다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못 본 거예요. 점 하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점 하나를 아무도 못 본 거야. 나름 되게 큰 일이었겠네요, 그 안에서. 엄청 큰일인데 그 친구의 배경에 대해서 모두 다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그 친구가 일도 워낙 잘했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저한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일 잘하면 용서된다. 뭐 이런 그런 거였고 그냥 귀여운 실수 정도? 귀여운 실수라고 하기엔 되게 큰 실수인데 불구하고 예,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원래 안 넘어가거든요. 그쵸. 예, 안 넘어가는데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라 계속 기억이 남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은 기업에서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근데 이제 되게 CBT 베이스로 이제 컴퓨터를 올려놓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클릭하면은 모든 게 다 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탈자의 범위가 되게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다 출력해서 깔아주고 하다 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놀이동산 인턴 얘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건 누구가? 네, 접니다. 네. 네. 놀이동산 인턴이 네. 부장님이라고요? 놀이동산, 그러니까 뭐 제가 같이 재직 당시에 네. 바로 정말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인턴분입니다.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오신 4학년 가기 전에 네. 오신 인턴분, 여성분이셨어요. 네. 근데 뭐 그 놀이동산이라는 게 그 뭐 이모 어떤 저 용인에 있는 그런 놀이동산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없어요? 네, 왜 놀이동산 인턴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면은 네. 이분이 인사를 정말 놀이동산처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건데 네, 보통 뭐 저도 이제 놀이동산이 뭐지?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안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을 뭔가요? 보니까 그럼요. 그 회사가 그 뭐 여의도에 있는 뭐 이제 그
그 동일한 빌딩이 2개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어요. 아. 거기서 근무할 당시에 쌍둥이. 예, 쌍둥이인데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와요. 네. 그럼 올라온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은 이제 그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이제 유리문이 있습니다. 아 찍고 들어가. 예, 그 아이디 카드를 찍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제 이 친구 항상 먼저 일찍 와가지고 그 유리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거기까지는 좋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네. 뭐 안녕하세요 또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놀이동산이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아니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없어요. 회사에서 사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낯서네요, 것 되게. 같아요. 낯서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좋았던 게 이 팔의 위치가 틀립니다. 팔이 이렇게 아니라 일단 어깨를 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깨를 들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45도 뚫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손목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팔 드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인사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네. 모든 그 직원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턴이요? 네, 인턴이 사무실에 몇 명 있었어요? 사무실 거기가 한 층에 100명.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 이제 문이 2개라서 이쪽에 가시는 분이고 이쪽에 가시는 그치. 분인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그러니까 저희 책상에 있는 그쪽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분은 그게 뭔가 밝게 인사하는 게 되게 좋다고 배웠다. 근데 그 인사하는 게 예, 뭔가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네, 어떤 어르신분들은 좀 저 사람 왜 이래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은 네. 또 저도 그랬고 또 젊은 분들은 또 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좀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친구도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맡겨놓으면은 정말 잘하고 근데 또 그 친구는 좀 그 인턴분은 좀 어떤 좀 성향이 틀린 게 어떤 뭐 댄스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근데 아직도 저랑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미인이신가요? 예. 아 여자분이셨어요. 여성분이셨고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미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영수 씨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네요. 아 근데 저도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아, 그런데 그죠? 사실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기 힘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웃음이란 게 이게 가식적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인턴분 같은 경우는 그 표정 자체가 정말로 뭔가 화나고 이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 그런 가식적인 표정이 아니었어요. 진정성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했겠죠. 저도 그랬고요. 아무리 이뻐도 가식적으로 웃으면 티가 나거든요. 네. 예. 그 사무실 환경에 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내는 예, 그런 게 그렇게 됐었겠네요. 길게는 안 있었지만은 정말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짧고 큰 굵게 가셨네.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기억에 남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피모 외국계 굉장히 유명한 마케팅으로 유명한 피모 PN? 회사가 있는데 어. PN 어쩌고 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정규직으로 마케팅. 열심히 마케팅 다니다가 또 다른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외국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건 안 한다고 알겠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라인. 네, 책임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사실 상원 과장님이랑 인턴 시절 때 네. 제가 이제 상원 과장님 사수랑 같이 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인상도 되게 날카롭게 안경을 쓰시는 분이셔서 사실 이렇게 딱 첫인상을 만나보면 말을 참 걸기가 어려운 분. 아 쉽지 않은 사람이지. 네, 그런 어려운 사람들 분. 있죠.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갔던 시즌이 한 7월에서 8월. 제가 8월 중반까지 8월 말까지 했었나? 제가 기억이 네.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때 시즌이어서 하반기 채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시즌이에요. 네. 근데 그때 그 차장님이 하셨던 게 신입 채용도 있었지만 경력직 채용도 그렇지.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작성했던 보고서가 해외 쪽인지 국내 쪽인지 모르겠는데 R&D 엔지니어 핵심 인력 채용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이 엑셀로 정리되는 보고서였어요. 10페이지 정도 되는. 지금은 그때 당시엔 이게 굉장히 많은 높으신 분들에게 넘어가는 보고서라고 그때는 착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셨던 것 같고 팀A 정도에서 공유하는 보고서가 아니셨을까 하는 아, 네. 그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공식적인 파일이 아니었었어요. 제 그거 기억. 면접 조서였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셨나? 이 사람의 이름부터 해서 인적 사항이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가 쭉쭉 나와서 뭐 점수가 최종적으로 몇 가지 나왔니 뭐 이거를 맞아요. 한 7, 80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사람을 쭉 열거해가지고 써놓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요. 그 결과에 대한 그 집계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발표 자료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테두리가 엑셀은 이제 얇게 들어가는 선이 있고 굵게 들어가는 선이 있고 여러 선이 있잖아요. 이중선도 있고. 네, 이중선도 있고. 근데 그걸 되게 스트릭하게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 아, 차장님이. 네. 근데 제가 한 10페이지가 되는 보고서이다 보니까 두세 군데가 굵은 표시가 돼야 되는 게 얇은 표시로 됐었던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천인공노할 짓을. 네. 근데 되게 그게 천인공노할 짓이라고요? 그렇죠. 문서는 생명인데. 근데 그 네. 팀의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대기업 모든 기업들이 사실 문서의 형식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점은 인정을 했는데 사실 그때 차장님 혼내셨던 방식이 너무 저한테는 힘들었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게 큰 소리로 그때 좀 많이 혼내셨었거든요. 그날 밤이 김책임 생일이었던 것 같다. 예. 생일이요? 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솔직히 진짜 크게 소리 지르시는데 속으로 진짜 욕 한 3번 했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 네. 장면이 밤에 기억이 나서. 네. 그것도 어떻게 또 넘기셨어요? 그냥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약간 와. 이런 마인드로 했어요. 솔직히. 그냥 여기서 내가 지면 일을 끝내지 않고 가면 네. 제가 오히려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서. 인턴인데도? 네. 와.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드라이브를 하시니까. 예. 근데 저도 지금 문득 그때 기억이 막 나는 게 뭐냐면 김책임이 엄청 당하고 있었어요. 네. 당하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는 방에도 일정한 시간 있으면 가지. 이 계약기간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갈 거 아니야 얘는. 그분은 이거 안 보시죠? 안 볼 거예요. 아, 네. 나는 저 사람이랑 계속 언제까지 같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 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혼내실 때 그 위에 부장님이나 뭐 다 계시지. 다 계시는데 말지 못하시는 약간 분위기.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에서 실무적인 책임자로서의 권한이 되게 많으셨던 분이기도 그 하고. 사람들은 잘한다고 했을 거야. 당시 박 대리가 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엄청 무서웠나 보네요, 그 상황이. 네. 우리 하드했어, 되게 그때는. 되게 하드했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때 그 꾸중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 대리님께 네. 뭐 그렇게까지 공개 속상해서 저를 그러셨어야 됐냐.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재학 시절이었고 네. 어렸지. 네, 어렸어요. 그 근데 선 하나 때문에 왜 이러나 싶지 않으셨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저분이 되게 그때 결혼하시고 나서였거든요. 네. 결혼했을 네. 때였지. 그래서 혹시 부부싸움을 했을까? 약간 이런, 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반대로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만약에 인턴이 들어와서 라인을 실수했다. 저는 사실 지금 세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제가 욕을 먹는 세대. 아, 그래요? 다르죠 지금. 네,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좋게 한마디는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데에 가서 이러면 쫓겨난다. 야 이거 신경 좀 써. 오히려 그렇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히려 사실 그분한테 약간 고마운 점은 그렇게 혼내는 걸 제가 버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이상한 분을 만나도 큰 힘이 되죠. 네, 그게 그냥 버틸 수 있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힘이 생기지. 네, 힘이 생기고. 책임님은 정말 멘탈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뭐 무슨 일을 해도 무슨 힘든 상황을 겪어도 거기서 다 뭔가 하나씩 빼오시는 것 아니 같아요. 여보세요. 지금 나를 생각해줘야 돼. 왜요? 책임은 그거 하고 갔지. 네. 나는 그 사람이 계속 같이 있었어.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책임님이 오늘 너무 얘기를 진정성 있게 해주셔서 그러네. 저는 이 불꽃을 마야. 오늘 김책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첫 불이세요. 네, 좋은데요? 근데 그 김책임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니까 인턴을 아까는 뭐 그 허드렛 일만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갔었는데 김책임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인터넷 몸으로 사용하는 업무는 사실 뭐 비율로 따지자고 하면
40% 정도 되고 그래요? 네, 60% 정도 제가 했었던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하반기 시즌에서 신입 채용에 대한 서류 작업이라던가 네. 이력서 검토도 저는 해봤었어요. 아 진짜요? 인턴 때? 아, 이거 다 나오지. 네. 오. 상원 과장님이랑 같이 분배해가지고 혹시 날 알아서 했었지. 네 그리고 해외 인력들에서 뭐 어떤 한 분야에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이 분야에서 좀 저명 있는 학교들은 어디가 있는지 뭐 다 이런 나오지. 네 이런 리서치 작업도 해본 적도 있었고 또 그리고 하반기 시즌에 이제 신입 채용을 하게 되면 면접장에서 이제 안내하는 일을 그것도 정말 큰 네.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정규 직원도 당연히 나와서 하지만 그냥 같이 뛰었어. 네,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 이렇게 면접이 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부분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죠. 학부생 입장에서는 되게 네. 남을 만한 어떤 그 경험을 했던 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면접 갔을 때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또 경험했던 게 많은 취준생들이 좋아하는 S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치. 네. 네. 그래서 더 좀 피와 살이 되는 약간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참 인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긴 되네요. 어쨌든. 네. 네. 근데 이렇게 두 분은 정말 굉장히 대기업에서 하신 거잖아요, 인턴을. 근데 요즘 제 친구들을 봐도 뭐 친구들도 뭐 취업한 친구들도 많지만 중소기업 인턴은 약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인턴은 혹시 뭐 또 도움이 안 될까 싶기도 한데. 저는 모든 인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인턴십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인턴들도 많겠죠. 예를 들어 어떤 유통업계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다 편의점에서 다 편의점 사장님들한테 가서 돈 안 줘도 되니까 나 여기서 뭐 하루 동안만 알바를 하게 해달라. 네. 문호동으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분들은 목적이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편의점에 지원하기 위해서 네. A라는 난 편의점 그 실제 거기서 대리점에서 내가 일을 해봤다. 네. 해봤다는 결과론을 어필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면서 과연 나는 거기서 어떤 걸 생각했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더 고민을 하고 이거를 적용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은 중소기업을 하건 구멍가게를 하건 대기업을 하건 그 목적성이 결과론 인턴십을 했다는 결과론을 갖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인턴십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정말 내 직무 관련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다면은 저는 인턴십은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명석 씨가 이제 그 명석 씨 친구분들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그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지금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럴 거예요. 많은 취준생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는 그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시스템, 일에 대한 체계, 뭐 아래날의 분배, 뭐 이런 것까지 네. 그 인턴의 그 최하단부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게 이제 나름 체계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간에 숨어났던 실패와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시켜야 되고 여기까지 시키지 말아야 되고 이런 그렇죠. 선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체계가 많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네.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이제 소단위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인턴이라는 것을 뛰어들다 보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쉽게 우려할 수 있는 노동력의 그 심한 착취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걱정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었던 그런 진짜 허드렛 일만 하다가 네.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 친구들이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는 곳이라든지 스타트업 가서 이제 인턴을 쉽게 한다는 게 좀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꺼려진다. 메리트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물론 뭐 메리트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대기업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러니까요. 인턴십에서 하는 게 이제 간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예, 그런 프로세스를 내가 겪어서 해봤다라는 것까지 될 수 있으나 네. 원론적으로 또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계를 짓다 보면은 네. 그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우리 취업 준비생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면은 네. 뭐 대단한 직무적인 역량 이런 건 사실 전공에서 끝났어요, 기본이.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역량인 거예요, 문제 해결 역량. 발생하는 문제 변수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며 네.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나갔겠느냐. 네. 그리고 그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때 또 어떤 식으로 극복했고 이런 극복의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얻어가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직무에 지원함에 있어서 큰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를 어필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할 경우에는 네.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한정된 업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시스템이 많이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딱딱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대단히 분업화된 거예요. 그쵸. 하나. 네. 네. 근데 중견기업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 여러 업무를 좀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본인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임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겠네. 근데 그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게 맞아요. 참 그 많이 분업이 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차이는 뭐 비단 인턴 경험뿐만 아니라 뭐 신입사원으로서 정규직으로서 경험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 네. 단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체계화를 통해서 세밀하게 일이 분할이 되어 있을 경우라면 하나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아는 게 이 업무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업무가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하나라도 알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은 좀 덜 체계해야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만한 일을 떠안고서 하게 된다면은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그런 그 체계도 되어 있지 않고 네. 이러다 보면은 이제 헛발질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예. 그런 거가 좀 아쉬운 점이긴 하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신조어가 호모 인턴스라고 그냥 호모 사피엔스처럼 이 사람은 그냥 인턴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부장 인턴이라는 또 말이 있더라고요. 인턴을 한 경험이 너무 축적이 되어서 짬이 후덜덜해진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부장님급. 부장 인턴이에요? 네, 부장님급으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아, 이게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걸까요? 같은 부장직급으로서 참 네, 기분이 그러니까요. 좋지는 않은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안 좋다. 근데 이게 목적성의 차이가 있다고 볼 텐데요. 네. 인턴십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인턴십을 많이 한다. 뭐 호모 인턴스? 네. 네, 호모 인턴스가 된다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인턴을 그 전제가 이거잖아요. 인턴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나의 경력을 높이 쳐줄 거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당연하죠.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호모 인턴스를 할 텐데 자소서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인턴십을 10번 하던 한 번 하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턴십 했네?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네, 인턴십을 정말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네. 관심 없다는 얘기죠. 인턴을 많이 하는 게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자칫 채용 담당자나 그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나쁘게 보일 수 있을 소지가 더 왜요? 커요. 뭐가 나빠? 말씀드렸듯이 인턴은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걸 이해하시는 바일 거예요. 근데 수가 많은 건 뭐냐면 이 친구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인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케이스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도 이 친구를 안 받아준 거거나 계속되는 인턴 생활 속에서 이 친구는 또 필터되고 또 필터되고 또 필터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들의 평가 기준으로 이미 이 친구는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트레이스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럴 나쁘게 수도- 보면. 네, 네. 나쁘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오해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는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해 주는 거지만 네. 인턴이라는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쓰거나 아니면 면접 때 어필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했었던 이 일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반드시 같다고 여겨질 수 없잖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아니 면접관이 판단을 하거나 서류 심사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나 이 두 개의 직무가 다른데 이 친구는 왜 여기 쓴 걸까? 이때 쓰는 건 뭐 운으로 들어갔나 아니면 막 들어갔나? 근데 여기는 왜 왔지? 떨어져서 왔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것을 메이크오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직무를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기대를 갖고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인턴을 어떻게 했는데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기업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 기업의 일하는 방식 네. 또는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나의 적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 회사의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그 직무에 네.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가 너무 컸다라는 거를 듣는 면접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또 스토리를 짜야겠죠. 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렵죠. 취준생 예. 입장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어휘나 뭐 이런 걸 그걸 만들어낸다?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 인턴십 콜렉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면은 또 면접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면접에서는 이 인턴 경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얘기를 잘 푸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인턴 경험에 대해서 조금 어필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네. 아까 과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분업화가 되어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쉬울 수가 있을 텐데 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업무 범위가 넓잖아요. 네.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나가야겠네요. 네. 보통 면접을 보거나 자소서를 보면은 뭐 인턴십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떤 인턴십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게 채택이 돼서 그 해당 부서의 매출을 엄청나게 높였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한우 소고기도 사주시고 네. 그래서 위에 부서장님도 칭찬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포맷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근데 그 얘기만 듣고 보면 와, 이 사람은 정말 뭐 이 회사에 그 인턴했던 회사에 엄청난 에셋이지. 예, 에셋이고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생각할 거라고 취업 준비생들은 착각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제가 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쓴다니까 근데 보면은. 근데 회사에서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안 믿지. 네, 회사에서는 무슨 어떻게 근거로 생각하냐면 믿어, 아, 뭐 커피 탔겠네. 뭐 서류 정리 아까 ABC 정리했겠네.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보통 이제 면접에서 어필할 때 인턴십 했다. 나는 인턴십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어요. 네. 라고 인턴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계속 그렇죠.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그 직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또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경험해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경험도 있을 테고요. 네. 근데 사실은 가장 어필하기 좋은 거는 예를 들어 영업직이다. 그러면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필요하고 정말 어떤 좀 적극적인 성격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내가 인턴십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런 정말 그 좀 디테일한 사례를 하나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근거가 되죠. 그 구체적인 사례라는 게 배경을 하는 이 인턴십을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잘했고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구체적이라 하면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어느 업체와 내가 커뮤니케이션 내가 직접 했었어야 됐다. 전화를 했었어야 됐다. 그때 여기서 금방 끊어버렸는데 어떤 형식으로 내가 조사도 하고 거기서 좋아하는 걸 뭘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 전화를 이제 받아주더라. 이런 이거의 디테일이지. 스토리라고 이거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그 나만의 이야기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테일을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턴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면서 내가 어떤 역량을 얻었는지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인지 또는 적극성인지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게 훨씬 그 좋습니다. 면접장 그 특정 직무를 면접을 하게 되는 면접위원들의 구성 자체도 해당하는 직무의 업무를 수행한 지 네. 적어도 10년 이상 그렇죠. 되신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척하면 탁한다고 네. 이 친구가 일을 해봤냐 안 해봤냐 우리 직무에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얼마만큼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그 친구가 어떤 그 디테일에 대해서 근거를 내세우는 순간 뭐 더 따지고 볼 것도 없는 거죠. 이거 해봤네. 그렇죠. 해봤네라는 판단이 딱 드는 순간 네. 있으면 되는 거지. 예. 네. 인턴을 할 때 자체의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네요. 네.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인턴을 할 때 내가 좀 더 뭔가를 얻어가야겠다. 계속해서 탐구를 하고 공부를 더 하고 네, 능동적으로 이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인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그리고 그거를 면접에서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세 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